혈당만 알면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부터 보고 가시죠. 제가 햄버거 4개, 스낵랩 2개를 먹은 뒤 피크점에 도달한 식후 2시간 혈당과 닭꼬야를 먹고 난 후 2시간 뒤의 혈당 변화, 그리고 다음날의 공복 체중 변화입니다. 다이어트 정말 힘들죠? 운동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맛없는 닭꼬야를 먹을 생각만 하면 벌써 가슴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요. 혈당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이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다이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살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글리코겐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어트의 결과가 달라지죠. 지난 영상에서 혈당과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전문의 제이슨 펑 교수님의 비만 코드와 당뇨 코드를 근거로 말씀드려 볼게요. 인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는 엄밀하게 2가지, 바로 포도당과 지방입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란 건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단위이죠. 포도당이 체내에 들어오면 1차로 혈액에 흡수되면서 즉각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당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데, 이때 저장되고 남은 포도당이 인슐린에 의해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닌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해선 체내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모두 써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간단하죠? 정리하면 혈당을 높이지 않도록 유지해서 글리코겐을 가볍게 하고 빨리 털어내면 우리가 꿈꾸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글리코겐을 가볍게 하고 빨리 털어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글리코겐이 가벼워지는 식단,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이 시작입니다. 몸에서 흡수하는 혈당은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음식마다 당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GI 지수를 참고해 주시면서 음식을 테스트해 보세요. 고구마와 햄버거를 생각해 볼까요? 고구마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재료이고 햄버거는 괜히 막 안 좋을 것 같죠? 고구마 3개를 먹고 2시간 뒤 측정한 혈당은 146이었습니다. 반면 햄버거 4개를 먹은 뒤에는 124가 나오더라고요. 일반인 기준으로 혈당에 치솟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가 140 이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구마보다는 햄버거가 안전한 음식이었던 거죠. 덤으로 단백질도 충분히 채웠고요. GI 지수를 참고해서 음식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혈당 다이어트의 핵심이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치솟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을 저장하고 더 나아가 지방 분해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식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운동과 일상생활을 통해 빠르게 체내의 포도당을 모두 사용하고 바로 지방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음식별 GI 지수가 55 이하인 경우는 낮은 식품, 70 이상인 경우는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GI가 낮은 식품일수록 체내의 흡수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별로 혈당을 체크하면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단순당이나 과당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튀어오르는 혈당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세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 혈당 측정이 어렵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기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가 매 끼니 GI가 낮은 음식만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외식, 데이트도 있으니까요. 최단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순서만 잘 지켜도 혈당이 치솟지 않는 식사가 가능하고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간사이 전력 의학연구소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12명과 건강한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쌀밥을 먼저 먹은 A그룹과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쌀밥을 먹기 15분 전에 먹은 B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4시간 후 혈당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의 상승폭이 A그룹보다 B그룹에서 평균 35% 정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소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 식후 30분 후에 약 2배 더 많이 분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레틴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을 자극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키며 체내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소화 운동이 느려져 쌀이 소장에서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배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꽉꽉 차는 것은 혈액 내에 넘치는 포도당 때문이니까 이걸 낮춰주는 식단과 먹는 순서를 지킨다면 글리코겐을 비교적 가볍게 만드는 다이어트 시작 단계를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식단을 통해서 다이어트의 시작 단계를 잘 만들었으니 이제 글리코겐을 털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제대로 봐야죠. 글리코겐을 털어버리는 운동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가벼운 운동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시작을 쉽게 해드리고자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만을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우리는 기존 운동 강도와 시간을 모두 조정할 겁니다. 강도는 한 단계 올리고 운동 시간은 40분으로 늘려주세요. 미국 미시간 대학 의과대학의 엘리자베스 러스트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을 시작한 후 처음 30분이 지나면 신체의 글리코겐 저장고가 고갈되고 주 에너지원이 지방과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증거는 중강도 자전거 타기 30분 이후 엉덩이 쪽 지방세포에서 지방 분해가 35%에서 50%까지 증가한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30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지방을 꺼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체내 포도당을 사용함으로써 잉여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처럼 오늘 땀을 이만큼 흘렸으니까 지방도 많이 태웠겠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달리는 만큼 살이 빠지려면 40분 이상은 지속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면 중강도 운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속 6km 이상 빠르게 걷기, 집안일,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낮은 경사의 등산, 시속 16km 미만의 자전거 타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생각보다 가볍죠? 달리는 분들을 위해 심박수 기준까지 제안드리면 카르보넨의 공식에 64%에서 76%의 운동 강도를 적용한 심박수입니다. 심박수 계산을 위한 카르보넨의 공식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카드를 눌러주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요즘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차신다고요? 더 빠르게 더 많이 글리코겐을 털어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근력 운동 후 유산소를 진행해보세요. 보통 살을 빼기 위해선 유산소 운동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고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지방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태우기 위해선 근력 운동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서도 지방 연소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 전에 꼭 근력 운동을 30분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고강도 근력 운동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던 포도당과 글리코겐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힘을 쓰고 나서 핑 돌면서 초콜릿 땡길 때 있죠. 그때가 바로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모두 쓰고 난 후 달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지방을 꺼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뭔가 감이 더 잡히시나요? 근데 당장 헬스장 등록하기엔 뭐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시죠? 그렇다면 우선 타바타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 타바타를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주시면서 난이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저도 헬스장에 다시 등록하기 전에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한 시작으로 타바타를 적극 활용했었습니다. 그중 최고 강도는 가수 B 정지훈님의 타바타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만 운동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강도로 시작하시면 달릴 엄두는 물론 다음날에 운동도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꼭 알맞은 강도의 힘든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먹방 유튜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는 피나는 운동과 식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다이어터들은 한 번의 일탈을 금방 수습하기보다는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하고는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죠.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요?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와, 살이 이만큼이나 빠졌어. 역시 달리기 짱이네. 좀 더 편하게 먹어도 되겠는데? 그리고는 몇 주 뒤. 누가 달리기 하면 살 빠진대? 나 안 해. 힘들기만 하고 살 하나도 안 빠지잖아. 이렇게 포기하시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혈당 다이어트를 접하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이랑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저탄고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간헐적 단식은 결국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궁금했어요. 25,000원짜리 혈당 측정기만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의 변화를 즉각 알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동기부여해 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번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지방률 8%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껏 힘들게 살 빼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 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아직은 2주차에 불과합니다. 체중도 1.5kg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식단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간식도 끊게 됐어요. 젤리랑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먹고 나서 혈당 피크점 찍은 거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 뒤론 식사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편리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지만 고가이기도 하니 저렴한 혈당 측정기를 통해 나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지 건강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주변의 친구들과 혈당 실험을 하면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혈당을 낮추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과 함께 도움이 되실 만한 혈당 공략책도 나눠드릴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도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